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싱글이 된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주변에 결혼 후 문제나 결혼 전 다양한 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 사연을 듣다 보니 문득 제가 겪은 일도 평범한 일은 아니다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9살 나이에 결혼했었고 2년 지지고 볶고 살다가 이혼했어요. 전 남편과 둘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결혼 초반에는 아이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부의 연이 없어서 그랬나 싶고 다행인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아이 갖는 거 제게 포기했던 계기가 있긴 했습니다. 누구든 그럴 겁니다.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배신감이 든다면 함께하는 미래를 포기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전 남편과 저는 연애를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서로 마음이 잘 맞아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결혼 결심한 만큼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 마냥 좋을 줄만 알았던 제 생각과 실제 생활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되돌아 생각하니 지금 나이에 만약 전 남편 같은 남자를 다시 만난다면 결혼을 정말 신중하게 선택할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집안이며 부모나 가족들, 그리고 생활 습관 등등을 나와 맞는 사람인지 따져보고 결혼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진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원활하다고 장담할 일은 아니란 거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혼은 저보다 전 남편이 더 하고 싶어 했었어요. 저는 남편이 좋긴 했지만 여러 상황들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재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상황을 숨기려 하거나 허세 떠는 건 없었어요. 우리 엄마 혼자 계시지만 노후 준비 다 돼 있으시고 우리 집은 제사 같은 거 없어. 내 동생도 이번에 취직한 거 알지? 한마디로 너는 나랑 결혼하면 신경 쓸 거 하나 없고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야. 이런저런 조건 따지는 것도 물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다. 부모님 도움은 못 받겠지만 우리 힘으로 결혼하면 둘이 벌어서 금방 돈 모을 수 있어. 내가 조건 따지는 사람이었으면 오빠 만났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도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우리 힘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오빠는 어머니가 전혀 도움 못 주는 상황인 거지? 나 대출 잘 나오는 거 알잖아. 너랑 나랑 모은 돈에 대출 받으면 집은 걱정 안 해도 돼. 전 남편이 사실 직업이 은행원이라는 것 빼면 다른 조건이 좋은 건 아닙니다. 홀시어머니의 시집 안 간 시누이, 아버지는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때 집안이 기울면서 지금 사는 다세대 주택 하나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 다 오픈하면서도 그 사람은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결혼을 서두르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남자를 잘 모르긴 합니다. 20대 후반 되도록 제대로 길게 연애해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교 졸업반 때 바로 취업한 이후로 정말 치열하게 바쁘게 살았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연애 경험이 많이 없다는 것도 걱정하셨습니다. 어쨌든 결혼 결심하고 남편을 처음 인사시켰을 때 마음에 드는지 물어봤더니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글쎄, 사람은 좋아 보인다만 너무 남자가 능수능란해도 좋을 건 없는 건데. 네가 아직 남자를 많이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엄마는 결혼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했으면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 집사정도 그리 좋은 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리 결혼을 서두른다니? 왜? 엄마 눈에는 별로야? 결혼해서 사는데 둘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 아니야? 엄마랑 아빠도 처음에 월세방에서 시작했다며?
둘이 살면서 착실히 모아나가면 되지 뭐. 글쎄, 그건 그렇다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남자가 어떻구나 하는 것도 좀 알고 결혼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 엄마는 네가 남자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너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결혼하면 나중에 큰 코 다쳐. 엄마가 저런 말씀을 하실만 했던 게요. 사실 저는 딸만 셋인 집의 장녀입니다. 주변의 남자라고는 무뚝뚝한 우리 아빠가 다였고 대학도 여대를 나왔어요. 제가 큰딸이니 엄마도 사위 욕심이 있으셨겠죠. 사실 친정엄마는 첫사위는 이미 본 상태였습니다. 제 밑으로 2살 터울 여동생이 있는데 속도 위반으로 먼저 결혼했거든요. 동생이 결혼한 남자, 그러니까 저의 제부는 집안이 부자입니다. 동생 시아버지가 운수회사 대표이고 돈이 많아요. 물론 그 돈이 뭐 동생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할 때 혼수로 애 가졌다고 시댁에서 결혼 서두르면서 아파트에 뭐에 엄청 해줬더랬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듯 제부가 생활이 좀 난잡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동생이 임신 중에도 그렇고 애 낳고 나서 제부랑 부부싸움하느라 친정에 몇 번 왔을 때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겠다 하니 이런저런 걱정을 하신 거겠죠. 너 지영이 지금 사는 거 봐라. 엄마는 네 동생 시집 보낼 때 정말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저러고 못 살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시끄러운 줄 알아? 최서방이 허대 멀쩡하고 돈도 많아서 좋은 집에 시집 보내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닌 거야. 돈도 돈이지만 결혼하면 얼마나 속 썩을 일이 많은 줄 아니? 엄마는 부잣집도 안 바래. 그냥 무난한 시댁에 너 하나만 좋아해주는 신랑 만나서 시집 갔으면 한다. 엄마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돈 많은 집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다도 아니라면서 그냥 평범한 게 제일 좋다는 말을 하시면서요. 사실 그 평범함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말입니다. 동생이 결혼해서 생각보다 잘 살진 못하는 거 보고 엄마는 제가 결혼하는 남자 데려왔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더 따지셨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게 마음에 걸렸던 저는 시댁 문제나 돈 문제 때문에 결혼을 좀 미룰까 했지만 아빠가 30 넘기지 말라고 하셔서 진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빨리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집 할 때 보태라고 1억 해주셨고 제가 모은 거랑 남편이 모은 걸로 반반해서 결혼하고 집도 전세로 대출 조금 받아서 얻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도와주신 게 사실 없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대출이 잘 나오는 직군이라 대출 받아서 시작했지만 그건 불만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하면 마냥 좋을 줄만 알았던 제 생각과 실제 생활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원래 신혼 때는 많이들 싸운다고 하잖아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결혼을 서두를 때 제가 좋아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댁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 내가 뭔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게 많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혼자 계신 어머니를 보면 답답했습니다. 예전에 잘 살았는지는 몰라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일도 할 수 있을 법한데 어머니는 연금 30만 원 나오는 거랑 자식들이 월 4, 50만 원씩 주는 돈에 의지해서 사시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직장이 든든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제 눈에는 그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했습니다. 약간 철이 없는 면도 있으셔서 저 결혼하고 나서 첫 생신 때 여행 보내달라는 말을 대놓고 하셨고요. 용돈을 올려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1년에 2번 정도는 해외여행 가면서 살았어. 이번 생일은 여행 가는 걸로 퉁치는 게 너도 편하지 않겠니? 동남아로 가니까 금전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거야. 내가 틈틈이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조금만 보태주렴. 알았어요, 엄마. 제가 보태드릴 테니까 즐겁게 다녀오세요.
너희도 결혼하고 나니까 훨씬 여유롭고 좋지? 들어오는 돈 2배 된 셈이니까 이참에 용돈도 좀 올려다오. 그건 집사람하고 상의해 볼게요. 안 그래도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물론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고 당연히 남편에게 한 말이긴 합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까지 벌써 계산하시고 용돈 올려달라는 말을 하시길래 그 자리에서는 일단 참았지만 남편과 집에 돌아와서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툼 끝에 남편 월급에서 어머니 용돈을 드리기로 했지만 문제는 그 후 모자란 생활비는 결국 제가 버는 돈으로 내야 한다는 게 짜증이 났습니다. 결혼하면 어쨌든 두 부부가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에게 자꾸만 돈이 새어나가는 것 같아 못마땅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시어머니는 취미가 참 고상하셨어요. 동네 공방 다니면서 취미생활 전부 다 하시는 분이었고 여행도 자주 다니셨습니다. 차는 중형차 모세요. 웃긴 건 할부금도 남편이 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지만 다른 돈 들어가는 게 꽤나 되길래 좀 놀랐어요. 그래서 지출을 줄일 겸 차를 작은 걸로 바꿔 할부 부담을 줄이자고 얘기했었는데 어머니가 아주 노발대발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작은 차는 갑갑하다나요? 저는 능력도 안 되면서 예전 살아오던 그대로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는 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생각 외로 시어머니 때문에 싸울 일이 초반에 많았습니다. 남편은 툭 하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 상황 다 이해하고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우리들이 돈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우리 어머니한테 돈 들어가는 거라면 유독 예민하더라? 제발 그러지 마. 우리 엄마 혼자 살아도 자식들한테 기대려고 안 하시는 분이야. 그 정도는 내가 아들로서 당연히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어머니가 기대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하려면 우리 부모님을 제발 보고 말해. 우리 부모님은 결혼할 때 돈 보태주시고 매번 갈 때마다 뭐라도 더 챙겨주시느라 바쁘신데 대체 당신 어머니는 왜 우리한테만 기대시는 건데? 결혼하자마자 용돈 올려드려 여행 보내드려 매달 이래저래 추가적으로 돈 드는 거 전부 드리는데 이게 정상이야? 당신도 그래. 나랑 결혼할 때 어머니 노후 다 되어 있다고 왜 거짓말했어? 당신이 잘 버니까 도움 필요 없다고 해서 시댁 도움 안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예 해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당신 같은 속은 기분 안 들겠어? 이러려고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야? 나 앞으로는 어머니가 아니다 싶은 말하시면 싫다고 거절할 거야. 그런 줄 알아. 부부가 사이가 멀어지는데 지름길로 가는 건 시댁 문제랑 돈 문제더라고요. 남편이 결혼하자고 조를 때 자기 어머니 노후 준비 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과 전혀 달랐고 제사도 없다고 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제사 지내시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뭐 사들고 오는지 제 손부터 확인하시고 제사 지낼 때는 반찬값 달라시는 것도 솔직히 싫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속은 기분인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가 오래돼서 바꿔야 하는데 바꾸는 김에 낡은 가구도 좀 바꿨으면 하는구나. 내가 모은 돈으로 사긴 할 건데 아들, 너는 엄마 뭐 해줄래? 어머니가 모은 돈이 있다는 거 솔직히 믿음이 안 갔고 남편에게 뭐 해줄 거냐 묻는 것도 웃겼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꼭 같이 있을 때 말씀하시긴 해요. 근데 남편 벌이 뻔하잖아요. 아무리 은행에서 일해도 그 돈이 다 남편 돈도 아니고요. 월급쟁인데 무슨 떼돈을 버는 줄 아십니다. 남편이 어머니가 뭐 해줄 거냐 묻는 말에 뭐라 대답했는 줄 아세요? 어머니는 남편 대답이 그럴 거라는 걸 미리 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돈이 어딨어요. 돈 있으면 그냥 모아 놓으세요. 제가 필요한 거 해드릴게요. 카드 할부로 사면 되죠 뭐. 임직원 몰은 좀 싸니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걸 해드리겠다는 말에 저는 그만 발끈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대답하는 거 이상하지만
저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다 바꾸시려면 돈 1,000만 원 들 텐데 그걸 왜 저희 보고 사달라고 하세요? 정 바꾸고 싶으시면 한두 개씩 천천히 바꾸세요. 저희도 지금 매달 대출 갖고 이래저래 나가는 돈 많아서 여유가 없어요. 그 큰 돈 결제하면 모자란 생활비 제가 충당해야 하는데 그럼 저 너무 힘들어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들한테 이야기한 건데 네가 왜 성질이니? 아들이 해준다면 해주는 거지. 그럼 아가씨랑 같이 반반 보태서 해달라고 하시던가요? 아가씨도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어머니, 저희 지금 목돈 나가는 거 힘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기 엄마 편을 듭니다. 내 동생은 시집갈 준비하느라 돈 모으는 거 알면서 뭐 이런 것까지 돈을 보태라고 하겠어? 이제 그만해. 그렇게 싫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이 정색하면서 이러길래 그 뒤로는 다시는 말 섞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남편에게도 앞으로는 각자의 월급은 각자 관리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자고 선전포고 해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 매정하다 하실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가족 간에도 푼돈으로 마음 상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네 돈 내 돈 구분 없는 집안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하지만 매일 집에서 보고 사는 사람이랑 날 세우고 사는 거 참 피곤한 일인 거 아실 겁니다. 남편이 또 살랑거리면서 사과하고 싸우지 말자고 하면 계속 화만 낼 수는 없는 거라 그냥 넘어가고 살았어요. 그런데 같은 일이 반복되면 또 싸움을 반복했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잘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1년을 넘게 그렇게 살면서 저도 참 지치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면 부부싸움이나 시댁 얘기는 친정에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힘든 거 엄마에게는 절대 말 못하겠고 친구들에게도 털어놓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먼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서로 힘든 점을 자주 만나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동생과 시댁 욕도 하고 남편 욕도 하다 보면 그래도 마음이 좀 가라앉곤 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각자 다른 상황으로 골치가 아팠는데요. 제 동생은 이제 돌진한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면서도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언니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혼할 정도는 아니니까 사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은 정말 심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나 아무래도 이혼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어머, 왜? 애는 어쩌고? 무슨 일인데 이혼까지 해야 한다는 거야? 제부는 또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그렇게 불같이 타올라서 결혼하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애도 있는데 그냥 참고 살 만한 문제는 아닌 거야? 참고 살 만한 문제 같으면 내가 이혼한다고 하겠어? 언니, 내 말 좀 들어봐. 그 인간 여자 문제 내가 그냥 넘어가 준 것만 2번째야. 결혼 전 일은 눈 감아줬는데 나 임신했을 때도 그랬다니까? 근데 이번에 또 나한테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 걸렸어. 나는 돈이 없는 건 차라리 참을 수 있을 것 같거든? 하지만 이건 사람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 애가 어리니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해. 애 아빠 저러는 거 보고 배우기 전에 이혼해야겠다 싶어. 제부가 또 여자 문제로 속썩인 거야? 아, 정말 그때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왜 또 그랬대? 원래 여자 문제는 습관이라잖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이혼하려고. 동생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듯 했습니다. 이혼하면 애는 네가 키울 거야? 당장 직장부터 알아봐야겠다. 그냥 친정으로 가서 당분간 사는 것도 생각해봐. 엄마 아빠도 대충은 아실 거 아니야, 너 힘든 거. 언니도 참,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이혼한다고 하는 것 같아? 나 지금 1년 넘게 이혼 준비했어. 뱃속에 우리 이준이 있을 때부터 이혼 준비한 거야. 내가 그 인간 외도준 거 모으면서 피눈물 흘린 거 언니는 진짜 모를 거다. 언니도 결혼하고 나니까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힘든 거 많지? 근데 무작정 참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나처럼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이혼할 수 있는 거고, 시어머니가 이상해도 이혼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혼하려면 꼭 준비는 하고 해. 홧김에 서로 알아서 살자고 갈라서지 말고 입속 차리고 이혼하라는 거야. 혹시 언니 도움 필요하면 말해. 변호사는 알아본 거야? 동생은 이미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았더라고요. 언니, 변호사는 진작에 알아봤어. 내일이라도 당장 소장만 접수할 수 있어. 위자료랑 재산 분할해서 한 5억 정도는 받아내려고. 이 인간 애도 내가 키우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내가 분이 풀릴 것 같아서 말이야. 심지어 이미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다며 받아내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동생은 그동안 자기가 재산 분할 받기 위해 이혼 준비를 했던 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저더러 사람 일 모르는 거라며 혹시 이혼할 일 생기면 절대 홧김에 손해보고 이혼하지 말라고 충고해 줬습니다. 동생이 이혼한다는 말을 듣고 오니 싱숭생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짧은 결혼 생활하면서 이혼을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의 불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뭔지 모르게 결혼 전과는 달라진 남편 때문에요. 저도 모르게 그날은 집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혼한다는 동생이 너무 걱정되어서요. 제 표정이 어둡자 남편이 묻긴 하더라고요. 당신 오늘 왜 이리 한숨을 많이 쉬는 건데? 무슨 일 있어? 동생이 이혼한다고 그러네? 오늘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좀 심란해서 말이야. 정말?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시끄러웠다며. 애 있으니 좀 참고 살지 꼭 이혼해야겠대? 이번엔 못 참겠는가 봐. 제부가 바람을 또 피운 모양인데 벌써 두 번째잖아. 그전에도 복잡했고. 다 정리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건데 원래 놀던 사람이니 버릇 고치기가 쉽겠어? 그 집안이 부자라며? 그럼 이혼해도 위자료는 꽤나 받겠네? 남편은 난데없이 제 동생의 위자료를 궁금해했습니다. 내 동생이 벌써 다 알아서 했더라. 부잣집에다 아이도 있으니 뭐 넉넉하게 받긴 할 것 같더라. 근데 당신은 그게 왜 궁금해? 암튼 당신도 똑바로 알아도 만약에 당신 여자 문제로 속 썩이면 나도 바로 이혼이야.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내야 하는 거 알지? 그랬더니 남편이 펄쩍 뛰면서 이러더라고요. 아, 야, 내가 설마 여자 문제로 너 속 썩이겠냐? 걱정 마. 그럴 일 절대 없어. 그래서 대체 처제는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거라는데? 글쎄, 억 단위로 받으려는 것 같긴 하더라. 정확한 금액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은 헉소리를 내면서 놀라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몇 번씩 동생이 이혼 소송이 어찌 되어 가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아는 선에서 대답해 줬고요. 사실 별로 좋은 일도 아니라서 저는 자세한 얘기는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혹여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또 제 흠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연찮게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저야말로 이혼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제가 급하게 말할 게 있어서 점심시간 무렵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직원들과 식사 중이었는지 주변이 시끄러웠고 저는 얼른 용건만 말하고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옆에서 누구 전화야? 라고 묻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 전화 받을 때는 항상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았고 집에 와서 여직원들 얘기는 별로 하질 않았던 남편이기에 저는 어떤 여자가 남편한테 그렇게 묻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서 누구냐고 묻는 그 여자 대체 누군데? 그냥 같은 부서 여직원이야. 근데 여직원이 왜 당신한테 걸려온 전화가 누구인지를 묻는 건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따지니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왜 전화했냐고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나빠져 용건도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그냥 회사 여직원인데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과민한 반응을 한 것일지도 모르나. 솔직히 어느 여자인들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면 화나지 않나요? 게다가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여직원이라고 해도 서로 존칭을 쓰는 게 맞지 사람들 많은 곳에서 반말로 남편에게 누구냐 묻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냥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말 놓을 수도 있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되려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때가 계기였는지는 몰라도 남편은 집에 와서 별 얘기도 하지 않았고 피곤하다며 잠들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지내다가 한 번 잠이 안 와서 남편이 잠들고 난 뒤 혼자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어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잠들기 전에 확인하지 않은 카톡이 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확인을 해봤더니 잘 자고 내일 아침에 같이 커피 마시자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 여자는 남편에게 반말을 한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저를 싸우게 만든 그 여자였죠. 그 여직원은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남편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같이 들어온 회사 동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결혼식 때도 와서 단체 사진도 찍었더군요. 저는 남편의 메시지를 확인하면서도 남편 말대로 친한 직원 동료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다정히 찍은 사진들을 이미 둘이 불륜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상간녀의 얼굴을 확인하고 증거들을 남겨놓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세상 편한 얼굴로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 느낀 배신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릅니다. 남편도 저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겠죠. 그 여자와 마치 고민 상담이라도 하듯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와이프인 저의 욕도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마주치며 마치 오피스 와이프 행세를 했더군요. 저녁에는 야근을 핑계로 둘이 저녁도 먹고 데이트도 즐겼더라고요. 모든 증거가 핸드폰 하나에 남겨져 있으니 참, 요즘은 불륜 증거 찾아내기 참 좋은 세상이긴 합니다. 남편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된 후 저는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셋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다행이었죠. 저는 집 보증금을 빼기 위해 집부터 주인에게 말하고 내놓았어요. 동생에게 말해 변호사도 소개받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그때 8개월간의 이혼 소송을 마쳤을 때인데 제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놀라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언니, 절대 이혼 소송으로만 끝내면 안 돼. 증거 철저히 모아서 상간녀 소송도 해. 둘이 만난 기간 긴 것도 증명하고 위자료 꼭 받아내. 내가 보니까 어차피 이혼은 진흙탕 싸움이야. 언니가 이길 수 있으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둘 다 탈탈 털어버려. 알겠지? 네 말대로 아무 준비 없이 이혼하면 안 되겠더라. 지금 당장 돈은 좀 들더라도 소송에서 위자료 야무지게 챙겨받을 거야. 그래, 언니. 혹시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동생은 위자료로 무려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부잣집이고 그 집안 시부모가 그래도 손주 생각을 했는지 동생에게 미안하다며 웃돈까지 얹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혼하고 나니까 후련하다고 하길래 나도 이혼하면 속은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 준비를 뒤에서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집에서는 저를 와이프로 삼고 밖에서는 오피스 와이프와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종종 내 동생이 이혼 과정도 궁금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동생이 이혼했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해줬습니다. 내 동생 이혼했다더라. 상간녀 소송까지 하고 애 아빠랑 둘 다 아주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줬더라고. 바람 피운 연놈들은 아주 갈갈이 찢어놔야 맞아. 이런 말을 하며 슬쩍 남편 기색을 살폈는데
남편은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건지 공연히 헛기침을 몇 번 하더라고요. 뭐 그건 처제 남편이 잘못한 거고. 그건 그렇고 처제는 위자료 얼마나 받기로 했대? 돈 많은 집에다 애도 있으니까 그냥 내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또 위자료를 궁금해하길래 무슨 꿍꿍이인가 싶었지만 말해줬습니다. 5억 정도 받았나 봐. 양육비는 매달 받기로 한 모양이더라. 하긴 내 동생이 시집 갈 때 해간 것도 있고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데 대답을 들은 남편이 눈까지 휘둥그레지며 놀라는 겁니다. 뭐 5억? 와, 처제 진짜 좋겠다. 아니, 매달 양육비에 돈이 그 정도면 당장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먼. 너무 잘 됐네. 남자가 잘못했으면 여자한테 그 정도는 줘야지. 안 그래? 만약에 나 같으면 솔직히 한 10억은 주겠다. 남편이 하는 말 들으면서 저 속으로 든 생각은 너도 머지않아 나한테 줄 위자료 준비해야 할 거다 라는 거였습니다. 동생이 위자료 넉넉히 받고 이혼했다는 말 들으며 잘 됐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내가 이혼소송 청구하면 과연 어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남편 외도를 다 안다는 사실을 터뜨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다음 저에게 한 말 때문에 저는 결국 남편에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처제는 위자료 아니어도 돈 많지. 집도 처제 거라며? 근데 말이야, 내가 지금 딱 이런 생각이 들어. 처제가 우리 돈 필요한 거 어찌 알고 이혼했나 하는 생각 말이야. 대체 이건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습니다. 대체 그건 무슨 말이야? 내 동생이 이혼한 게 우리랑 뭔 상관이라고. 우리가 돈 필요한 일이 있는 거랑 내 동생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보, 내 말 들어봐. 올해 가을에 내 동생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거 알지? 근데 집 얻을 돈이 많이 부족한가 보더라. 엄마가 동생 신혼집 도움 못 줘서 너무 속상해 하시길래 나도 골치가 아팠지 뭐야. 동생은 대출이 나만큼 안 나오거든. 근데 처제가 위자료 받은 걸로 좀 도와주면 딱 아다리가 맞을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 생각은 어때? 한 1억 정도만 도와달라고 말 좀 해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어째 고민하고 있을 때 딱 이런 소식을 듣냐? 뭐? 그러니까 지금 아가씨 신혼집 얻는데 내 동생 위자료 받을 걸 보태달라 뭐 이런 소리야? 맞아. 가족이면 서로 이 정도는 돕고 살아야지. 처제가 이혼한 건 안 됐지만 우리한테는 딱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일이 되어버렸네. 내 동생 보태주면 아마 당신한테도 엄청 고마워할 거야. 우리 어머니도 당신하고 그동안 껄끄러웠던 거 다 잊으실 거고. 어때? 당신한테도 시어머니 점수 딸 좋은 기회잖아. 이 인간은 본인이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알고 있을까요? 어쩜 처제가 받은 위자료로 자기 동생 신혼집 얻는데 보태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잘된 일 아니냐며 마치 동생 위자료를 벌써 자기 수중에 넣기라도 한 것처럼 김칫국 마시는 거 보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랑 굳이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날 저는 모든 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웃기시네.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동생 위자료를 왜 아가씨 집을 얻어야 하는 건데? 뭐? 시어머니 점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내 위자료 낼 준비나 해.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남편은 오히려 정색을 했습니다. 당신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왜 화를 내는 거야? 그리고 위자료라니.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를 왜 줘?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나랑 이혼하겠다 이거야? 당신 예전부터 돈 가지고 사람 참 치사하게 굴더라.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왜 위자료를 내라고 하는 건데? 잘 생각해봐. 정말 나한테 위자료 줄 일이 없어? 당신 입으로 말할 마지막 기회 주는 거야. 지금 말해. 안 그럼 앞으로의 일은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야? 제가 모든 걸 다 안다는 듯 말하자 남편은 순간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 속이 뻔히 다 보이더군요. 혹시
와이프가 내가 여자가 있다는 걸 아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끝까지 잡아떼자.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 인간은 이윽고 결심을 한 건지 아주 단단히 잡아떼더라고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보, 억지 부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내 동생 신혼집 처제 위자료로 보태주는 거 진지하게 고민 좀 해봐. 그때는 인내심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당신이 걷어찬 거야?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나 있나 보자. 저는 남편의 앞에 제가 그동안 모은 남편의 외도 증거, 그중에서도 남편이 폰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던 오피스 와이프와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인간이 놀란 건 아마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길래 당신이나 위자료 준비해. 결혼 전부터 아주 둘이 친하게 지냈더라. 둘이 내 욕을 그렇게 할 거면 왜 결혼한 거야? 나랑 결혼하지 말고 그년이랑 결혼하지 그랬어. 내 동생이 위자료 많이 받는다니까 잘 됐다고 했지? 어디 당신 나한테 위자료 주면서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지켜볼게. 너라면 10억 준다며. 그럼 어디 능력껏 나한테 위자료 줄 수 있는 거 최대한 만들어봐. 남편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아니야. 이것만 보고 설마 내가 바람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친하기는 했지만 불륜 같은 건 절대 아니야. 얘는 나랑 입사 동기인데 당연히 허물없이 친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원하면 삼자 대면이라도 할게. 어? 너는 허물없는 사이랑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모텔도 가냐? 웃기는 변명하지 말고 짐 싸서 당장 나가. 그 인간은 읍소작전으로 바로 노선 변경을 하더라고요. 잡아떼기는 이미 글렀으니까요. 당신이랑 사이 안 좋을 때 나도 외로워서 그랬어. 남자들은 한 번쯤 그러기도 해. 처제 남편도 그랬잖아. 하지만 남자들은 기다려주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근데 내가 당신 정말 싫었으면 이러고 살겠어? 제발 이혼은 안 돼,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용서해주라. 좀 전에 동생 위자료를 탐내던 놈이 이혼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걸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어차피 이혼은 닥쳐올 거였고 남편이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린 덕분에 이혼을 앞당긴 것뿐이었어요. 용서는 없어. 내 동생 제부 여자 문제로 이혼하는 거 알잖아. 여자 문제는 습관이라고 하더라. 남자는 그럴 수 있다고? 웃기지 마. 당신이 지금껏 나 속인 거 그거 작은 문제 아니야. 당신 어머니로 힘든 거나 돈 때문에 힘든 거 나 다 참고 살았어. 하지만 여자 문제로 속 썩는 건 절대 용납 못해.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무조건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정리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남편은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저는 이혼 준비를 철저히 마친 상태였습니다. 조금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지만 거부하더군요. 이혼 소송하면서 한 집에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 인간이 자기 어머니 집에는 죽어도 못 들어간다고 하길래 제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집을 내놓았으니 남편도 그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짐 싸서 나가고 남편은 정말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매일매일 친정에 찾아와서 빌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매달리면 받아줄 거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친정 아빠한테 매번 문전박대 당했고 결국 나중에 이혼소장 받고 나서야 이혼을 피할 수 없다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위자료를 깎아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 청구한 위자료 말이야. 솔직히 내 능력 밖이야. 다음번 조정기일에 나는 죽어도 못 준다고 할 거야. 위자료 4천이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랑 결혼 고작 2년이야. 이건 너무 과해. 절반만 받으면 안 될까? 그 말 듣고 대답도 안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 돈 다 받겠다고 산정한 거 아니고요. 판사님이 조정할 거 감안해서 산정한 거지만 막상 그 인간이 찌질하게 말하는 거 들으니까
깎아주기 싫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남편과는 4천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돈 최대한 받고 이혼 소송 끝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1,0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뭐 증거야 차고 넘쳤으니까 반박도 못하더라고요. 아주 뻔뻔한 상간녀라면 항소도 하고 시간을 끌기도 한다면서요. 하지만 그녀는 회사에 망신살이 뻗쳤는지 빨리 돈을 주고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골탕 먹이고 싶어서 합의 안 해주고 끝까지 재판 끌고 가서 판결 받았네요. 소송이라는 게 참 쉽진 않긴 해요. 이도저도 귀찮으면 협의 이혼하고 결혼할 때 각자 보탰던 돈만 정리하고 끝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러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연을 보낸 거기도 해요. 돈 문제 때문에 혹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본인 권리를 포기하고 대충 이혼하고 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혼하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고 나서 후련할지는 몰라도 문득문득 배신감으로 인해 우라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결혼도 이혼도 제가 선택했으니까 누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엄마 말을 듣고 신중히 생각하지 않은 거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2번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 남은 삶이 더 소중하기에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솔직히 너무 좋아요. 답답한 시댁에 안 가도 되고 명절 연휴가 오롯이 제 것이 돼서 그것도 좋아요. 앞으로는 결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의 이런 말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만 결정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결혼 앞둔 분들이나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사연이었길 바라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한 날 되세요.